아니 헬기 그거 여러분이 그러신 거잖아요. 들어보시죠. 그러니까요. 헬기도 저게 아마 정부에서 제가 지금 확인해 본 바로는 정부에서 원래 그 헬기 예산을 잡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제 원래 잡혀있지 않았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증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마치 국회가 그걸 감액해서 헬기를 도입을 잘 안 됐다는 듯이 얘기하는 거는 너무 사실과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산불 대형 산불은 특히 3월에서 5월에 부는 네. 남서풍을 타고 오는 대형 산불은 개념을 확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임도 있잖아요. 산의 중간에 임도 같은 경우를 네. 만들어서 그런 걸 소방차 진입도 용이하게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엽 수림이 많은데 침엽 수림은 대형 산불에 취약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렵 수림으로 바꾸는 작업도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 산림청에 있는 진화대들도 서로 항공진화대하고 특수진화대 지상에 사는 상호 또 정보 교류나 교육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방청하고도 교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통합된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국가 재난이 있고 그거를 원인을 파악해서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사실과 원인 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죠. 그리고 뭐 이런 재난 가운데서 엉뚱한 이재명 대표가 중국과 함께 산불 방안을 저질 이거는 뭐 논평할 필요 없이 그냥 네. 이런 가짜 뉴스도 전한계 씨가 네, 네. 더 놀랐다고. 음모론 제기. 근데 사실 2019년 대선 때도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산불을 냈다. 그거는 약간 저는 약간 정말 거의 터무니없고. 개그친 것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뭐 한심합니다. 이 전한길 씨도 그렇고 한교안 씨도 그렇고 마치 북한 간첩이 산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느니 뭐 또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재난 앞에서 이런 음모론이나 가짜 뉴스를 펴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가 않거든요. 세상에 네. 이런데 왜 이런 얘기를 네. 하나요? 무슨 진짜 네. 웃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그것보다 더 또 황당한 얘기가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경제부총리 2억 가량의 미국 국채사들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뭐 하는 겁니까? 환율도 방어하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나름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 그럼요. 앞에서는 네. 제가 경제를 살려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렇죠. 뒤에서는 우리나라 망하는 데에다가 베팅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이거는 정말 부적절해서 이게 자기가 2억 원어치를 사놓으면 당연히 원화가 낮아져야 그러니까 원화가 올라가고 네.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치가 환율이 올라가고 이렇게 네. 표현할 텐데 그렇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우리나라가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지금 영상 준비했다고 하니까 한번 보고 가실까요? 그러니까 본인은 네. 정말 이게 김병주 의원이 만약에 네. 그랬다고 한다면 네. 경제부총리에 있는데 그럼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아, 그럼요. 이거 아니, 너무 아니죠. 차별이다. 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뭐라고 하나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지금 중요한 건 한 번 지적을 받았잖아요. 저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비판을 네. 겸허히 인정한다고 인정하죠. 지금 지금 그리고 저는 밝혀진 것만 본인 이름으로 투자한 것만 이 정도이지. 어떻게 이제 뭐 가족들이든 어떻게 그럴 수도 해서든 있겠다. 투자한 금액도 저는 상당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기에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는데 사실 전 세 가지 문제점이라고 봐요. 네. 청문회 때 이미 지적을 받았잖아요.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 아픈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 아까 거고. 그랬잖아요. 부적절했다면 제가 그 비판을 수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부적절했다면 하지만 부적절한 걸 하죠. 인정한 네, 거죠. 부적절하죠. 그래서 네. 수용한다고 했는데 또 정신 못 차리고 한 거고 경제부총리면 우리 경제 사령탑인데 경제가 잘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앞으로 잘 안 될 것에 배팅을 해서 미국의 본인이 이익을 국채를 본 거죠. 탔다. 네. 특히 그건- 한국 경제가 안 네. 좋아지는 것에 그 베팅을 한 수가 있을까요? 심지어 경제부총리라는 네. 사람이 그리고 오늘 전현희 최고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국민권익위원장 하신 분이었는데 실제 이것은 이해 충돌에도 문제가 그렇죠. 있다. 네. 만약에 이러한 상품을 자기가 샀다면은 그 직책을 내려놔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네. 산 거고 정책과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 돈 불리기 위해서는 경제가 나쁜 쪽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그렇죠. 이것이 사실은 개인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완전히 충돌되는 충돌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그래, 정부 인사의 특징인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우크라이나 네. 굳이 우리 재난 상황에서 막 홍수나고 비 올 때 갔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삼부토건 주가와 연결돼 있다라는 지금 증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국가의 이익은 전혀 상관이 없고 내 계좌의 이익만을 맞습니다. 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국가 혼란 사태를 계속 지연시키는 게 이들에게는 그렇죠. 너무 그냥 편안할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요. 오히려 이렇게 이런 상황 놔두고 지금 계속 환율 환율이 오늘 안 좋고 최고치 찍었잖아요, 환율 찍었잖아요. 지금. 그럼 지금 최상목 거기 부총리는 너무 좋은 거예요. 환율이 좋아지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네, 본인들이 이익이겠죠. 그러면 저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연히 생각되는 윤석열의 탄핵도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참 문제 있는 것 제가 같습니다. 공직에 오래 있어서 군인으로서 있었는데 그때도 늘 그 우리가 얘기하고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국가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땐 국가 이익을 공직자는 택해야 되는 거예요. 공직자니까요. 네. 공직자가 개인의 사익과 국가 이익이 충돌될 때 개인의 이익을 택하려면 공직자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연인으로 가야지. 근데 자연인 최상목이 투자하면 우리가 무슨 네.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세를 경제 갖는 것은 부총리가. 아주 부적절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윤석열도 국가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상충될 때는 개인의 개인의 이익을 이익을- 택해 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한테 겁니다. 나라나 민족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